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EKG 베이식 인터프리테이션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심방 부정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심방 부정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리듬 스트립 한 개 보고 갈 건데요. 먼저 규칙성 보겠습니다. QRS와 QRS 간의 간격이 파란 상자 안에 액토피 때문에 불규칙하게 됐고요. 6초 안에 QRS 6개 들어있습니다. 심박수는 6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는 네로하고 네로의 기준은 0.1초 이내라고 했는데 여긴 지금 0.04초예요.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전기 자극이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라고 했죠. 심실보다 위쪽에서 정선을 타고 내려와서 심실을 흥분시켰을 때 심전도상에서 네로 QRS 형태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는 인버티드가 아니에요. 정선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너스이거나 에이트림이거나 노멀피거나 에브노멀피거나 일단 P웨이브는 양성파고요. QRS보다는 각각 앞에 나와 있고 각각의 P웨이브의 모형은 동일합니다. 여기 나온 P는 노멀 P고요. P2QRS 레시오 1:1 남는 P나 남는 QRS 없습니다. PR 인터벌 3칸에서 5칸이 정상인데 지금 5칸의 간신이 걸려 있어요. 방실 접합부 지연도 없는 상태라는 거고요. P와 QRS만 본다면 노멀 P의 노멀 QRS 사이누스 쪽에서 온 거고요. 심박수는 60회 사이누스 리듬입니다. 그리고 파란 상자는 액토피가 하나 있죠. 액토피도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액토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프리머처 빛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케이프 비트예요. 프리머처 빛은 원래 박자보다 먼저 나오네. 이스케이프 비트는 원래 박자보다 뒤늦게 나오네. 파란 상자의 컴플렉스는 원래 나와야 되는 박자 파란 화살표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프리머처 빛이 되는 거고요. 이 비트의 오리진 보는 방법 같습니다. QRS가 내려간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건 아니에요. P웨이브를 보니까 인버티드가 아니죠. 그럼 정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에이트리움에서 온 겁니다. 따라서 이 리듬의 최종 분석은 사이너스 리듬 with premature arterial complex 되겠습니다. PAC는 리듬이 아니고요. 인디비주얼 비트예요. 싱글 비트가 2개 이상이 모였을 때만 우리가 리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분에 PAC가 하나나 2개 정도 나오는 거는 증상도 없을 뿐더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PAC가 다른 부정맥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PAC가 없던 환자에게서 PAC가 보여진다던가 아니면 원래 과거에 PAC가 있던 분인데 빈도수가 더 잦아졌다던가 PAC가 2개나 3개씩 한꺼번에 나온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EKG는 항상 환자의 심텀하고 같이 보실게요. 왼쪽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5개의 심방성 부정맥이고요. 에이트리얼 리듬은 임펄스 오리진이 SA 노드와 AB 노드 사이 심방입니다. 심방 부정맥의 심전도상의 특징은 네로우 QRS의 에브노멀 P예요. 심박수는 컨트롤이 되었다면 60에서 100회 사이입니다. 각각의 리듬 살펴볼게요. 먼저 SBT 볼 건데요. QRS와 QRS 간격 일정하고요. 6초 안에 QRS 18개, 심박수는 180회예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가 네로하고 네로 기준 0.12초 이내인데 여기는 한 칸 0.04초.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 쪽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P웨이브 볼 건데요. R과 R 사이에 봉우리가 한 개밖에 안 보여요. P웨이브가 T웨이브에 가려진 겁니다. P웨이브 보이지 않기 때문에 P2QRS 레이시오 PR 인터벌 측정 불가하고요. P랑 QRS만 본다면 P 웨이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로 QRS로 봐서 이거는 분명히 벤트리클 쪽보단 위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수프라 벤트리큘러가 되는 거고요. 맥박수 180, 100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타키칼디아가 됩니다. SVT는 심방에서 전기 자극을 보통 150에서 250개 정도를 만드는데 정선에서 그걸 다 받아서 아래로 다 전달을 합니다. PSVT와 SVT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아래에 있는 리듬 스트립이 SVT고 위에 있는 EKG 스트립이 PSVT예요. 파란 상단을 보시게 되면 사이너스 리듬에서 SVT로 리듬이 전환이 되었다가 사이너스 리듬으로 전환이 되죠. PSVT는 SVT의 시작점이나 끝나는 시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꼭 두 개 다 포함할 필요는 없고 시작점이 됐든 끝나는 점이 되었든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SVT는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VT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리듬을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적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에 대한 치료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게 치료가 되겠고요. SVT에 대한 치료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이고요. 2015년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스테이블한 경우와 언스테이블한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요. 스테이블의 기준은 적어도 환자가 의식이 있고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90 이상인 경우에, 반대로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90이 안 되는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숫자에만 연연해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전의 혈압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경우엔 칼디오 버전을 가게 되는데 이니셜 도수는 50줄로 가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세데이션을 하게 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세데이션 없이 바로 칼디오 버전으로 갑니다. 자, 환자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먼저 베이걸 매뉴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베이걸 매뉴버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심장은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과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의 지배하에 있는데요.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파라심파테틱 너브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하트레이트이 떨어지게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흔히 발살바 매뉴버를 하죠. 숨을 참게 하고 복압을 항진시키는 거, 그리고 기침을 연속적으로 계속 크게 여러 번 시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캣들랩에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비닐봉지에 얼음과 물을 담아서 묶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좀 차갑게 해준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가 있는데요.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이 갈라지는 부위를 마사지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실게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맥경화가 오고 혈관벽에 많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죠. 그 혈관을 마사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혈관벽에 플러그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경동맥이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뇌로 올라가서 윌리스 서클 안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다가 좁은 데 가서 막히게 되면 그게 스트로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초음파로 혈류를 좀 본다든가 청진을 해서 잡음이 있는지를 들어본 다음에 보통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의 새내기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실게요. 카로티드 사이너스 마사지는 의사가 하는 거다. 베이걸 매뉴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데노신으로 갑니다. 아데노신은 이니셜 도수는 6mg이고요. 이 약은 약효가 굉장히 짧은 약이기 때문에 빨리 주셔야 됩니다. 빨리 주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심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약효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응급실에서 SVT 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IV를 잡을 때도 안티큐비탈 포사 위쪽으로 IV를 잡아주게 돼요. 그리고 약물을 주입을 할 때도 IV 푸시 하자마자 생리식염수 20cc를 바로 플러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가 IV가 주입된 쪽 팔을 거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조금 더 빨리 심장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약물이 약효가 없는 경우에는 약을 한 번 더 써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더블 도수로 갑니다. 12mg을 주게 되고요. 주는 방법은 같습니다. 베이걸 매뉴버 아데노신 둘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칼디오 버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스테이블한 경우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겠죠. 그래서 세데이션을 보통 하고 칼디오 버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아트리얼 플러터고요. R과 R 사이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 9개, 심박수는 90회예요. 임펄스 오리진 봅니다. QRS 내로하죠. 내로의 기준 0.12초 이내인데 여긴 0.04초예요. QRS가 내로하다고 하는 거는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고 심실 위쪽에서 오리진을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P웨이브 볼 건데요. QRS와 QRS 사이를 봤는데 뾰족한 게 4개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2개 정도 있어요. 맞죠? 인버티드면 정전으로 가고 노멀피면 사이너스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노멀피도 아니고 정전을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브노멀 P로 보는 건데요. 얘는 P웨이브라고 하지 않고 F웨이브라고 합니다. 심방을 수축시키지 못하는 전기인데요. 플러더리 웨이브에서 온 F고요. 그 생긴 모양이 톱니바퀴처럼 생겼어요. 에티리얼 플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P2QRS 레이시오 PR 인터벌 해당 사항 없고요. 아트리얼 플러터인 경우에는 심방에서 250에서 400개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정전에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죠. R과 R 사이에 봉우리를 볼게요. 여기 예문에는 지금 4개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4개의 전기 자극이 심방을 건너와서 AV로 들어온 건데요. 정전에서 지금 하나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 볼게요. 지금 심박수가 90회가 됩니다. 그리고 R과 R 사이에 F웨이브가 4개가 되죠. 2개를 곱해 볼게요. 3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문에 나와 있는 심전도의 심장의 주인은 지금 심방에서 360개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인 90개만이 심실로 내려가서 심실을 흥분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심박수를 가지고서 심방에서 몇 개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지를 거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trial Fibrillation이고요. R과 R 간격을 보면 불규칙적인데요. 불규칙한 리듬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제미나 트라이제미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성이 있어도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은 불규칙 속에서 전혀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는 불규칙적인 불규칙한 리듬이에요. 이레귤러라고 하는데 이것이 Atrial Fibrillation의 특징입니다. 6초 안에 QRS 9개 들어있고 심박수는 9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볼게요. QRS는 네로하고 네로의 기준 0.12초인데 여긴 지금 한 칸 0.04초예요. QRS가 네로한 걸로 봐서 심실 쪽에서 온 건 아니고 심실보다는 위쪽에서 내려왔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P웨이브 볼 건데요. QRS와 QRS 사이에 P웨이브가 보이지가 않죠. 찌글찌글합니다.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P웨이브가 없고 애브노멀 P 형태인 F웨이브가 있습니다. 피브릴레이토리 웨이브, 세동파에서 온 F고요. P2QRS 레이시오 PR 인터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가 SVT에서는 150에서 250개 정도를 만든다고 했고요. Atrial Flutter에서는 250에서 400개 정도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400에서 600개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SVT는 그 전기 자극을 전부 다 전달을 했고 플러터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전달을 했죠. Atrial Fibrillation 같은 경우에도 이 400개에서 600개의 전기를 다 전달하게 될 경우에는 심실이 이완할 틈이 없습니다. 정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몇 개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심전도에서 임펄스 오리진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100회가 넘어가게 되면 타키칼디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Atrial Flutter나 Fibrillation에 있어서는 100개가 넘었을 경우에는 Uncontrolled라고 부르게 되고요. 정전이 문지기 역할을 잘해서 60에서 100개 사이에 들었을 때는 Controlled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세분화해서 RVR, CVR, SVR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정전에서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100개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Rapid Ventricular Response라고 부르고요. 조절을 잘해서 60에서 100개 사이다. 그러면 Controlled Ventricular Response라고 부르고 너무 정전해서 컨트롤한 나머지 60회 미만이다. 그러면 SVR, Slow Ventricular Response라고 부릅니다. 예문 볼게요. AFib도 RVR 그러면 AFib은 AFib인데 100회가 넘는 AFib이 되는 거고요. Atrial Flutter with SVR 그러면 플러터는 플러터인데 60배가 안 되는 플러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Atrial Flutter랑 Fibrillation은 치료 같이 볼 건데요. 치료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갈게요. Atrial Flutter와 Atrial Fibrillation에서는 Atrial 킥을 로스를 하게 되는데요. Atrial 킥을 로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빈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5% 정도의 스트로크 볼륨을 로스를 하게 되고 칼디악 아웃풋도 25%가 떨어집니다. 평소 혈압이 120에 80이었던 환자분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ml 머큐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120이었던 분이 90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방이 수축을 못함으로써 심방에는 혈액의 저류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겠지만 고여있는 혈액은 이제 클럿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방 상부에 클럿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에이트리얼 플러터나 피브릴레이션을 앓게 될 경우에는 스트로크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에이트리얼 플러터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대한 치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한 경우와 언스테이블한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블러드 프레셔가 90이 안 되고 환자가 의식이 컨퓨즈하거나 없는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칼디오 버전으로 바로 갑니다.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보통 50줄에서 시작을 하고요. 피브릴레이션은 120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이트리얼 플러터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에게 칼디오 버전을 할 때는 스트로크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사이너스 리듬으로 컨버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에이트리얼 킥을 다시 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을 꽉꽉 짜주게 되면 심방에 있던 클럿들이 폐에 가서 박히면 폐색종이 되는 거고 심장에 가서 박히면 MI가 되는 거고요. 브레인에 가서 막히게 되면 스트로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에이트리얼 플러터나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에게 하는 칼디오 버전은 정말로 언스테이블한 경우에 한다. 뉴 에피빈 경우에는 온셋이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인 환자, 올드 에피비나 플러터인 환자인 경우에는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봐서 보통 3-4주 정도 복용을 했으면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안심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뉴 에피비인데 언제 이게 시작된지도 모르는데 환자가 정말 상태가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위험 부담을 안고 칼디오 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스트로크 심텀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한 경우에 치료 보겠습니다.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약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는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이 약물을 주긴 하지만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에뮤다로는 보통 VPB인 경우에는 IV 푸쉬를 주게 되는데요.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환자에게 줄 때는 100cc 덱스트로즈에 섞어서 600cc per hour로 주게 되면은 10분 만에 들어가게 돼요. 노말셀린에 섞어서 주게 될 경우는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덱스트로즈에 섞어서 주도록 하시고요. 에뮤다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블러드 프레셔와 하트레이트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환자를 잘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블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피브릴레이션이나 플러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클럿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헤파린 드립을 시작해서 심장내과 텔리 유닛으로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요. 보통 퇴원하실 때 혈액응고 억제제를 가지고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3주 내지 4주 정도 복용을 한 후에 스케줄을 잡아서 OR에서 칼디오 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트랜스 에소파지얼 에코를 해가지고 심방 쪽에 블러드 클럿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술장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리듬은 원더링 페이스메이커인데요. 자, 원더링의 의미를 생각해 보실게요. 페이스메이커가 한 곳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QRS와 QRS의 간격은 불규칙하고요. 지금 6초 안에 QRS 7개 들어서 심박수는 70회입니다. 임펄스 오리진 볼 건데요. QRS 내로합니다. 내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인데 0.04초. QRS가 내로하다고 하는 거는 전기 자극이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피입을 볼 건데 피입은 모양이 지금 다 다양합니다. 정셔널 피도 아니고 노멀 피도 아니죠. 에브노멀 피예요. 그래서 에티리얼로 분류를 해준 건데요. 자, 원더링 페이스메이커는 모양과 크게 있어서 다른 피 웨이브가 3개 이상 존재를 합니다. P2QRS 레시오나 PR 인터벌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 리듬은 원더링 에티리얼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고요. 짧게는 와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마지막 리듬이고요. 멀티포컬 에티럴 타키칼디아, 짧게 매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리듬 분석하겠습니다. QRS와 QRS 간격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그래서 불규칙해서 제가 10초짜리를 끊어왔어요. 지금 10초 안에 QRS가 20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20 곱하기 6, 심박수는 12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봅니다. QRS 보니까 내로하죠. 내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인데 여긴 지금 한 칸 0.04초예요.
QRS가 내로하다고 하는 거는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고요. 자,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 보려고 딱 봤더니 지금 QRS 앞에 나와 있는 P웨이브의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지금 P웨이브의 모양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죠. 멀티포컬 에티리얼 타키칼디아는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서로 다른 P웨이브가 3개 이상 존재한다. 우리가 방금 배운 왑의 정의와 같죠. 결국은 같은 리듬인데 다만 횟수가 빠른 거예요. 매트는 빠른 형태의 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치료 보겠습니다. 왑이나 매트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데요. 기저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원더링 페이스메이커는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 경우에 기저질환을 치료를 해주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정셔널 리듬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